이번 시간은 아편유사 작용제, 오피오이드 아고니스트에 속하는 몰핀의 메커니즘과 다양한 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우선 여기를 좀 봐주세요. 동공축소를 유발하는 약물 하면은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이 몰핀, 이 속하는 아편유랑 유기인제 두 가지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자, 바로 이응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나를 좀 떠올려 주시고 이렇게 그죠, 점을 딱 찍어서 아, 동공이 축소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자, 우리가 보통 의식이 소실되어 있는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피지컬을 빨리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동공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 오늘 설명드린 몰핀처럼 동공이 축소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피지컬을 해봤는데 축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약물 복용이 의심이 된 상황이다. 자, 일단은 동공 확장을 유발하는 다양한 그쵸, 어떤 약물 원인들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접근이 빨라지겠죠. 대처도 빨라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동공 축소, 유기인제랑 아편유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네, 그 다음은 몰핀하면 어쩌면 가장 먼저 떠오를 특징일 텐데요. 바로 진통 효과입니다. 그래서 몰핀하면 강력한 진통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원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두 신경세포를 좀 볼게요. 지금 이게 시냅스 전이니까 프리 시냅틱 뉴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신경 말단에는요, 바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방출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소포 안에, 베지클 안에 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분홍 신호가 쭉 오게 되면요, 바로 칼슘이 이렇게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칼슘에 의해서 이렇게 세포 외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글루타메이트 같은 흥분성이죠.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전달 물질. 자, 이게 포스트 시냅틱의 어떤 이제 수용체에 딱 결합하게 되면요. 자, 이거 이런 식으로 흥분 신호가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결과값이 통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런 과정을 좀 차단해 주고 싶으면 자, 어떻게 해주냐면요. 바로 여기에는 자, 오피오이드가 작용할 수 있는 오피오이드 수용체가 있습니다. 자, 바로 몰핀 같은 것들이 딱 여기 그쵸, 작용하게 되면 바로 칼슘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슘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쵸, 다 이제 유발이 됐었는데 자, 이걸 차단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이라는 결과값이 도달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냅스 후에도요. 여기 이제 오피오이드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에 그쵸, 딱 작용하게 되면 자, 칼륨이라고 하는 이온이 또 방출하게 되는 어떤 그쵸, 채널이 있는데 이렇게 칼륨이 밖으로 나가는 그쵸, 이 흐름을 또 촉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칼륨은 양이온이죠. 양이온이 세포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네거티브하게 바뀌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보통 과분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신경이 이제 흥분하기 위해서는 그쵸, 어떤 제한된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네거티브하게 떨어뜨려 버리면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을 더 그쵸, 장벽을 높게 쌓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흥분하는 게 더 힘들어지면서 통증이라는 결과값에 도달하는 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척수 쪽에 있는 그쵸, 오피오이드도 리셉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델타, 뮤, 뭐 카파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척수에 있는 뭐 뮤, 그쵸, 오피오이드 리셉터의 대표적인 그쵸, 메커니즘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이다. 네, 이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통 효과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죠. 척수 레벨에서 통증 역치가 올라간다. 자, 제가 포스트 시냅틱에서 칼륨이 나가는 이 과정을 촉진하게 되면 더 네거티브하게 세포는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흥분하기 위한 이 장벽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더 네거티브하게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통증 역치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신경 말단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 신경 전달 물질들의 방출이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자, 바로 칼슘이 들어오는 이 과정을 막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뿐만이 아니라 이런 통증에 대한 인식도 변할 수가 있고요. 또 통증을 인식하더라도 감각적으로 불쾌하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게 substance P가 또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M&D 시간에도 설명드렸었죠. 구토, 아펠피턴트 할 때요. 구토에도 관련이 있고 또 염증, 통증과도 관련이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통증 인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substance P가 감소되는 쪽으로 조절이 되겠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상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강력한 행복감과 만족감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뇌의 보상 시스템 중에 잘 알려져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도파민인데요. 이거를 자극할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특징이 호흡 억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CO2가 쌓이게 되면 바로 호흡 중추가 이를 감지해서 호흡을 막 하는 쪽으로 그쵸 해서 CO2를 배출시켜야 되는데, 이 CO2에 대한 호흡 중추의 민감도를 저하시키게 되면 결국 상대적으로 호흡 억제가 나타나겠죠. 결국에는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요, 이 호흡 억제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용량 디펜던트하게 고용량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서요. 보통 갑자기 많이 썼을 경우에 이렇게 사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모르핀을 처음 썼을 때, 그쵸? 이 환자가 모르핀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 용량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단 써보고, 환자가 그 용량에서도 그쵸, 뭔가 이제 많이 다운되는 것 같아요.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자, 거기서 그쵸, 더 높이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좀 그쵸, 반응을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침 반사 억제 작용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해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르핀은 진해작용도 있다. 이것도 유명하죠. 네, 그 다음은 축동인데요. 제가 초장에 설명드렸었죠. 약물을 복용했는데 이렇게 축동이 발생하는 경우 유기인제랑 악편유 꼭 생각해야 된다. 특히나 이런 약물이 너무 과하게 복용을 해서 호흡 억제가 동반이 되면서 또 의식이 저하돼서 실려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동공 확대가 아니라 동공 축소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동공 확대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과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또한 어떤 그죠? 중독자들에게서 핀포인트 퍼피 같은 것들이 관찰될 수 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메듈라 오블롱가타 레벨에 요런 이제 그쵸, 또 뒤쪽으로는 제사내실 쪽, 그리고 요렇게 이제 연수 쪽에 뒤쪽에 포스트레마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요쪽에 케모 리셉터 트리거존이라고 하는 CTG에 작용을 해서 또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자세한 건 제가 구토 기전에서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위장관을 볼게요. 위장관에서는 설사를 오히려 완화시키고 반대로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항문 가략근의 긴장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담도압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자, 보통 소량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런 혈압이나 심박동수가 나중에는 대량에서는 저혈압과 섬액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게 호흡억제, 대량으로 썼을 때 호흡억제도 용량 디펜던트하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이제 CO2가 점점 쌓이겠죠. 자, 우리 뇌에서는요, 폐랑은 다르게 폐 쪽은 이제 폐포가 산소를 잘 공급을 못 받아오게 되면 그쪽에 이제 흘러가는 이 혈관들은 수축을 시키는 반면에 뇌는 오히려 그쵸? 크기를 이제 더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뇌압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르핀은 브레인 트라우마라든지 심한 뇌 손상 환자, 데미지를 입은 환자에서는 오히려 뇌압 상승과 관련이 있어서 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저혈압, 섬액을 유발할 수 있다.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히스타민 유리.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그쵸, 어뷰저일 경우에는 홍조를 또 띠고 있거든요. 염증 반응이랑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히스타민이 바로 이런 염증, 또 기관지 수축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천식 환자의 악화랑 또 그쪽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쓰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근데 또 만약에 써야 된다면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작용이 있는데요. 또 성장 호르몬의 분비 증가, 뭐 프롤락틴 분비 증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항인효 호르몬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설명드린 걸 간단한 증례를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0세 남성이 혼수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혈압은 괜찮은데 맥박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호흡이 많이 억제가 되고 있고 저체온증에 동공이 축동되어 있었대요. 자,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오피오이드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100% 오피오이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 되는 후보군 중에 하나로 넣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혈압은 정상인데 맥박은 떨어지고 있고 약간 그쵸? 여러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모든 게 한 번에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체온증도 여러분이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설명드릴 텐데, 자, 28세 남성이 약물 복용 혐의로 경찰서에서 지금 4일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일 동안 그쵸, 약을 못 먹은 거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금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하게 땀을 흘리고 설사를 해서 응급실에 왔는데요. 기침, 눈물, 콧물을 흘렸으며 하품을 하고 동공이 확장돼 있고 피부에 소름이 돋아 있었대요. 자, 지금 이게 이 바로 금단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오이드에 속하는 헤로인 있죠. 보통 헤로인이 이렇게 그렇죠. 잘못 남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 반대로 나타나겠죠. 이게 이제 풀리면서 원래는 이런 이제 오피오이드가 기침을 아까 그쵸 억제한다라고 했는데 기침이 오히려 계속 나는 거죠. 기침, 눈물, 콧물이 자꾸 나는 거고 또 동공이 축동되어 있던 게 오히려 이제 반대로 끊어버리니까 확장이 되고 또 땀을 흘리고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오히려 스핑터를 조여주니까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설사를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금단 증상들이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금단 증상과 또 이렇게 이제 치료는 어떻게 주의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